자, 이제 누진세와 비례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를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보면요. 누진세란 우선 소득이나 재산 등의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다시 말하면 과세 부과 금액, 부과 대상 금액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누진세라고 하고요. 소득이나 재산 등의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그 세율이 일정한 조세를 비례세라고 하고요. 세율입니다. 세율이 감소하는 조세를 역진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가로축을 조세 부과 대상 금액이라고 적어 볼까요? 세로축은 세율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진세, 자 여기서 같이 한번 그려 볼까요? 누진세의 정의는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하면 세율이 증가한다 했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누진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누진세. 그럼 비례세는 뭡니까? 조세 부과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커져도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죠. 비례세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게 비례세입니다. 일단 그래프 그려놓고 한번 표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진세는 거꾸로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떨어진다고 했죠. 떨어지니까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 달리해서 이렇게, 이게 역진세입니다. 역진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됩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가지고요. 자, 어떤 사람이 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서로 다른 뭐 5명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때 이 사람에게 부과할 때 세율을 10%, 10%, 10%, 10%, 10%, 다시 말하면 소득의 금액과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게 10%로 부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 내야 됩니까? 소득에서 세율이 10%니까 100만원의 10%는 10만원이죠. 200만원의 10%는 20만원이죠. 300만원의 10%는 30만원이죠. 400만원의 10% 40만원, 500만원 10% 50만원. 이렇게 내는 세율을 일정하게 부과하게 되면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하죠? 비례세라고 합니다. 세율 부과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을 나누었습니다. 비례세죠. 자, 누진세 봅니다. 누진세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100만원씩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세율이 이렇게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이 10%, 15%, 20%, 25% 이렇게 올라가는 세금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씩 냅니까? 100만원에 10% 10만원, 200만원에 15% 30만원, 300만원에 20% 60만원, 400에 25% 100만원, 500에 30% 150만원 이렇게 내게 되겠죠. 역진세는 어떻게 냅니까? 100만원에 10%. 역진세는 실제로 세상에 잘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불공평하거든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매기고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매겨요. 이렇게 매겨요. 19.5, 9, 8.58 이렇게.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10만원, 19만원, 27만원, 34만원, 40만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자, 이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우선. 두 가지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두 가지 세율, 세액이라는 주제로 한번 나타내면 세율 어떻게 됩니까? 비례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비례세만 세율을 일정하죠? 네, 비례세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수평으로 네,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세액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이죠. 세액은 이렇게 가겠죠. 가로축에 이름을 써볼까요? 가로축은 소득, 이게 조세 부과 대상 금액입니다. 세로축은 세율, 이렇게. 이게 이제 뭐였죠? 비례세. 이것도 비례세. 이것도 소득, 세액,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누진세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누진세는 한번 보시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누진세는 계속 늘어나죠. 세율이 늘어나죠. 그러면 누진세를 세율과 소득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세액은 어떻습니까? 세액은 누진세 세금은 10, 30, 60, 100, 150이죠. 이거는 20, 30, 40, 50씩 증가하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출발점은 똑같네요. 출발점 똑같고요. 어떻게 그리죠?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격차가 점점 커지겠죠. 다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게 누진세, 또 누진세,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세율은 이렇게 되고요. 세액은 이렇게 제곱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역진세는 어떻게 됩니까? 역진세는 10, 19, 27 올라가는데 속도가 좀 떨어지죠. 역진세는 어떻게 됩니까? 비례세 보면 비례세보다는 좀 작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역진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색깔 요거 역진세 배워볼까요? 역진세의 세율은 이렇게 되죠. 세율과 소득은 세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세 대상 금액에서 조세 부과 대상 금액에서 세율이 어떻게 변동을 하느냐. 동일하게 변동하면 비례세고요. 점점 올라가면 누진세고요. 세율이 점점 떨어지면 역진세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비례세는 대부분의 비례세는 대부분의 간접세는 다 비례세를 적용한다. 비례세율을 적용하고요. 대부분의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한다 했죠. 다 누진세를 적용한다. 쉽다. 누진세 적용하기 쉽다. 상품에 부과하는 대부분의 간접세는 상품에 부과하죠. 모두 다 비례세.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처럼 상품 가격에 딱 몇 프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 비례세를 적용하고요.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 직접세는 이렇게 누진 세율이 점점 올라간다. 누진세로 부과된다. 이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이렇게 대부분의 직접세, 대부분의 간접세, 누진세, 비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는 자, 빈부격차와 관련돼 있어요. 빈부격차 완화. 자, 그럼 이 표를 우리 빈부격차 관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요. 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뭐 사람을 A, B, C, D, E라고 해봅시다. 5명이 있는데 세금 부과하기 전에는 가장 못 사는 사람은 100만원 벌고요. 가장 잘 사는 사람은 500만원을 벌고 있네요. 즉 가장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얼마나 합니까? 예, 4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런데 세금을 비례세 방식으로 부과하면 이 격차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일정할까요? 똑같을까요? 자, 비례세를 적용해보면 이 격차가 줄어듭니다. 자,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겠습니다. 세금을, 자, 100만원 버는 사람은 이제 세금 얼마 냅니까? 10만원 벌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얼마입니까? 자, 가처분 소득이란 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가처분 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을 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소득에서 세금을 뺀 돈, 즉 쓸 수 있는 돈,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 얼마냐? 딱 보면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내니까 이제 90만원, 좀 떨어졌네요. 90만원이고요. 가장 부자인 500만원 버는 사람은 세금을 비례세로 50만원 내면 얼마 남죠? 450만원. 떨어졌네요. 이 정도. 네, 450만원. 그럼 격차 얼마 나옵니까? 비례세 부과했더니 가장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는, 그렇죠? 360만원 차이가 났네. 무슨 말이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400만원 격차가 줄어들었는데요. 비례세 적용했더니 360만원 격차가 감소했어요. 즉 조세 자체는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특징이 있어요. 격차 완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세는. 자, 그런데 비례세는 이렇게 되는 거 알겠는데 누진세는 비례세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누진세를 가보겠습니다. A는 누진세로 돈을 내게 되면 10만원만 내면 되죠. 역시 90만원만 내면 됩니다. 10만원만 내면 9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D는 500만원에 30%를 내야 됐죠. 500만원에 30% 얼마입니까? 150만원이죠. 그럼 150만원을 내고 나면 얼마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350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은 350밖에 없죠. 350만원이다. 그러면 격차가 얼마 나타납니까? 이만큼 가장 잘 사는 D와 가장 못 사는 A 사이의 격차는 260만원이네요. 자, 이 격차는 260만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누진세입니다. 그럼 이제 비례세와 누진세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례세 부과했더니 빈부격차가 400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격차가 완화되었고요. 누진세 했더니 그 완화되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의 그 격차가 260으로 훨씬 많이 줄어들죠. 즉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빈부격차 완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빈부격차는 왜 생길까요? 빈부격차는 주로 상품을 소비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소득 격차가 생기는 것이 빈부격차입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 격차를 낳는 경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었죠? 그렇죠. 직접세죠. 그래서 대부분의 직접세는 누진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스님이 왜 대부분이라 했는데 대부분 아닌, 즉 상품에 부과하는데요. 상품에 부과하는데도 누진세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 전기요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예, 고급 외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세금이 더 높고 세율이 더 높고요. 전기요금도 가정용 전기요금일 때는 많이 쓸 때는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누진세는 모두 다 재산세에 직접세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에 부과하는 간접세도 관련이 있지만 대부분의 직접세는 누진세와 누진세율을 부과합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누진세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누진세만 한번 따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진세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뭐죠? 예, 과세 대상 금액 또는 조세 부과 대상 금액. 이거는 세율, 세액을 동시에 나타내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세액이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세율. 이렇게 적용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4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각국의 조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세금의 특징이 뭐냐? 그럼 A, B, C 세금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왼쪽에 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액. 우측의 축은 세율입니다. 이 눈금은 세율 눈금이고요. 이 눈금은 세액 눈금이에요. 그러면 A 조세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이 A는 막대 그래프를 의미하잖아요. 막대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세 대상이 100, 200, 300, 400, 500만 원으로 늘어날 때 세금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늘어나네요. 다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10%로 일정하네요. 그러니까 A는 뭡니까? 무슨 세금입니까? 그렇죠? 비례세구나. 자, B 가볼까요? 자, B 가보면 B는 요 점을 의미하네요. 이 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율. 자, 세율을 보세요. 자, 세율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세율이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네요. 아, 이건 뭐죠? 그렇죠. 누진세네요. 마지막 C를 보면 세율이네요. 세율 우측 눈금을 봐야 되겠네요. 10%로 일정하네요. 아, 이것도 예, 뭐죠? 세율이 일정하니까 비례세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C는 비례세, B는 누진세네요. 그러면 퀴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 자, 소득 재분배. 다시 말하면 빈부격차 완화 같은 말입니다. 효과가 어디가 더 크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디가 더 크다고 아까 우리 살펴봤죠? 어디가 더 컸습니까? 그렇죠. 누진세가 더 크다. 두 번째, 조세 저항 어디가 더 큽니까? 조세 저항이 왜 크죠? 네, 직접세이기 때문에 조세장이 크다고 했죠.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를 적용하죠. 그러니까 조세장은 B가 AC보다 크다. 알 수 있겠죠. 조세정가 어디가 더 쉽습니까? 조세정가가 뭐라고 한데 있죠? 납세자가 담세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것.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면 조세정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조세정가가 쉬운 거. 조세정가 용이성. 조세정가가 어디가 더 쉽습니까? 간접세, 비례세와 비례세, 즉 AC가 B보다 더 쉽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죠.